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정의 표식이라고 여긴다. 친구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의 착한 성격,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시험해보라.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된다.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라는 말이 나온다면 100%다. 그 후로 당신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힌다면 더 볼 것도 없다. 선량하며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해지면 사는 게 고달파진다. 나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파고들 테니 말이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착하다는 것은 호구라는 뜻이다.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한다는 뜻의 무골호인 같은 선량함은 버려야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착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거절할 용기를 내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는 길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원인을 알아야 악인들에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진정한 친구는 더더욱 아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적절히 대항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렁물렁 하니까 물로 보이니? 어느 퇴근길이었다. 점심도 걸을 만큼 바쁜 날이었다. 온종일 경무에 시달린 탓에 지하철에 탈 때쯤 나는 이미 파김치가 된 상태였다. 마침 자리가 나서 앉자마자 정신없이 졸기 시작했다.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쳤다. 고개를 들자 50대 아주머니가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가씨, 저기 노인분이 서 계시는 거 안 보여요?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던 나는 당황해서 문구적대며 일어설 채비를 했다. 그런데 그새를 못 기다리고 아주머니가 또다시 내 어깨를 쳤다. 젊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졸긴 하고 말이야. 노약자 배려할 줄 몰라요? 슬슬 기분이 나빠졌지만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머니에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미처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귀엽고 한마디를 더했다. 젊은 사람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그리고 노인한테 자리 양보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닌가? 자기는 영영 안 늙을 줄 아나 봐. 하긴 내 나이 되어봐야 알지. 결국 나도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젊은 사람이 양보해드리면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 좀 이해해주세요. 온종일 짐 빠지게 일했는데 젊다고 안 피곤할까요? 지하철에서 잠깐 앉지도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의존은 평등한 교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배를 가졌고 상대는 사과를 가졌다고 해보자. 상대가 가진 사과가 먹고 싶다면 먼저 협상을 해야 한다. 즉 배와 사과를 어떻게 교환할지 논의하고 서로 의견이 합치되면 그에 따라 바꾸면 된다. 그런데 평등 개념이 없는 사회에서는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배를 건네준 뒤 사과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평등 개념이 없으면 계약정신이 없고 계약정신이 없으면 자립정신도 없다. 공평은 더더욱 논할 수 없는 문제다. 서로를 이해하기란 더욱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자신이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서 고생하고 있으니 남자에게 평생 충분한 사랑과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남자는 자신이 가장이니까 가정을 자기 뜻대로 이끄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자란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기 마련이니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갈수록 멀어진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아주 멀리.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보다 타인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기 쉽다고 한다. 이들은 사탕을 먹을 때도 친구가 어떤 사탕을 몇 개나 먹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 자신이 먹을 사탕의 종류와 개수를 조절한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친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즉,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여태껏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는데도 인정은커녕 무시만 당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은 확실히 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는 건 어떨까? 선량함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공평함부터 따져야 한다. 만약 상대에게 선량하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상대가 은혜를 모른다고 분개하려면 차라리 선량함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남이 힘든 것, 고생스러운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배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도 마라. 만약 당신이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라.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선량하기를 요구한다면 악인으로 위장하라. 그들 사이에서 홀로 선량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해하며 살라고? 개벽다기 같은 소리. 어떤 여자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는 박사였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30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돈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일어나 식사를 계산하고 나가버렸다. 사실 남자에게 이는 매우 민감한 화제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심지어 모욕감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을 달갑게 여길 남자는 없을 것이다. 보통 박사 과정까지 이수한 사람은 힘든 일을 잘 참고 견딜 줄 아는 편이다. 그 역시 그랬고 그 덕에 지도교수의 개인 자산으로 콕 찍혀서 졸업이 몇 번이나 미뤄진 사정이 있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다. 집안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짊어지고 있다.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한다든가 부모가 아프다든가 혹은 부모가 부모답지 않게 엉망진창이라든가 그 역시 비슷한 사정이 있었고 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런데 바람과 달리 졸업이 계속 미뤄지자 자신이 멍청한 것은 아닌지 늘 의심했다. 알고 보니 지도교수가 그를 졸업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를 특별히 신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간절하게 그 학위를 바랐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얕잡아보고 계속 붙들어 둔 것이다. 맹목적인 용서와 동정은 악에 대한 허용이요 선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가 어떻게든 안전지대에 머물며 일말의 안정감이라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 퇴로가 끊기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돼서야 비로소 맞서 싸워야 하나 고민한다. 너무 착한 나머지 지도교수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닌 이 박사처럼 말이다. 좌절을 겪어야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도 한다. 사실 영양가 없는 개벽다기 같은 소리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화려한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가? 에세이 몇 줄 읽고 인생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예전처럼 상사에게 욕먹고 아내에게 원망을 들어도 그전만큼 화나지 않는다고 한다.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친구가 속여도 그러려니 하며 넘기게 됐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말한다. 세속의 삶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장밋빛 인생을 위해 몸부림칠 이유도 없다고. 그러나 사실 이는 모두 게으른 자의 핑계일 뿐이다. 그야말로 정신 승리의 극치다. 앞은 벽이고 뒤는 퇴로가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성공할 필요는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고 자기 위안하며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운이 나쁜 이유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덕을 쌓으세요.
SNS에서 이런 논리의 글을 자주 본다. 게다가 이런 글은 좋아요도 꽤 많이 받는다. 내용 비약이 어찌나 심한지 대개 이런 식이다. 돼지도 생명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착한 소를 어떻게 먹죠? 귀여운 배추를 다음 세대의 생명을 품고 있는 콩을 어찌 먹는다는 말이죠? 잔인해라. 결국에는 이런 단일 귀인적 사고방식도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량함은 꽤 괜찮은 냄비다. 도덕적 강박, 마음의 병, 삶의 문제 같은 원재료를 얼마든지 던져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잘 살고자 하는 도둑심보를 선량함이라고 한다면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방랑자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도 선량한 사람이다. 그들은 황혼역의 좁은 길가 고목 아래 서서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린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온갖 의미 없는 일을 하다가 길을 지나던 주인과 시종인 포조와 럭키를 고도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자 한 소년이 다가와 오늘은 고도가 못 왔지만 내일은 꼭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어제와 같이 고도를 기다린다. 날이 어두워지고 소년이 어제와 똑같은 말을 전한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푸른 나뭇잎이 누렇게지고 포조가 눈이 멀고 럭키가 벙어리가 될 때까지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며 시간을 다 보낸다. 이들이 호구가 아니라면 누가 호구란 말인가?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 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죠.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 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기꺼워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십중팔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골 호인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 는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에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20가지 방법이 있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건 역시 능력이다. 4.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 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한 일이다. 11.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을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노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는 무행거 지음, 체인의 옮김, 세멘파커스 출판,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중에서 챕터 1 보자 하니까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상담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착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너덜너덜해지자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원칙 있는 선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삶의 노선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생이 쾌적하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성격은 좋은데 좀처럼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들,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용당하고 괴롭힘만 당하는 사람들.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던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재앙이나 다름없는 문제를 계속 겪는 까닭은 당하는 그 사람이 경계 없이 착하기 때문이라고, 말이 좋아 착한 것이지 사실은 호구 잡혔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그 얘기가 상대의 진실한 칭찬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묘한 비아냥일 때도 있어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량함은 나약함도 거절할 줄 모르는 것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며 착한 사람이 돼 자신만의 원칙과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저자의 메시지가 유난히 깊게 다가옵니다. 한 권의 책과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부드러운 동시에 힘있는 사람, 착하면서도 원칙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